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계가 2017 대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협상은 없고 우리는 투쟁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장애계 단체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2017 대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출범 선언과 함께 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주자 선거 캠프, 정의당, 국민의당 순으로 방문해 정책 질의서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대는 장애인 복지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3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었던 3대 적폐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장애 등급제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부양 의무제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수용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장애 특성별 권리,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의 18가지 공약과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전달 체계 등의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셔서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받고 정말 국민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할지 우리 기다려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이처럼 장애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장애계 관련 핵심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아 기자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주자들에게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선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순으로 각각 복지와 노동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 존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복지가 국민 존엄을 지키는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부양 의무제도 폐지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에 있습니다. 재벌 개혁과 노동 정책이 결합돼야만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제 폐지나 또 장애 등급제 폐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왔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두 개의 튼튼한 바퀴로 굴러갑니다. 한 바퀴는 노동시장 내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 공평한 조세제도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캠프,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정의당 심상정 캠프 순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영화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이 거주시설을 옮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거주시설을 옮긴 후에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시설의 내부 고발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끝에 시설 이용자들이 처방전 없는 약물을 투여받고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임원진이 법인의 후원금과 시설의 보조금을 축의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 수당으로 옷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간식을 구입한다. 이에 장애계 단체가 시설 임원진의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권위의 조사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강주시는 시설 개선 명령과 시설장 교체 처분 등을 통지했고 오는 27일 임원진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다시 인권유린의 현장에 내몰린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이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장애계가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한 활동가가 현수막에 락커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적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2017년 현재까지도 등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중경 단순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경 단순화란 기존 장애등급 1, 상급을 중증, 4, 6급을 경증으로 단순화한 것인데요. 장애계는 중경 단순화는 이름만 바뀐 장애등급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광주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등급제 시범사업 반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증으로 분리되는 사람이나 경증으로 분리되는 사람이나 중경으로 나누는 등급제 안에서 다시 사면의 벽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당시 이미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를 뒤엎은 것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강력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모든 대통령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투쟁하자. 투쟁!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안호준입니다. 지난 3일 장애인들이 모여 충정로역에서부터 강화문역까지 걸어가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달라고 외쳤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무엇이길래 장애인들이 모였던 걸까요? 부양의무자의 뜻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살기 어려운 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는 가족이겠죠?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으려는 본인과 그의 가족이 버는 돈이 나라에서 정한 돈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돈이 많다면 나라가 도와주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버는 돈이 적은데도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나는 나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는 만큼 국가는 부양비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삭감할 거니까요.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그리고 엄마의 인생을, 동생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하면 어려운 상황일 때 항상 힘이 되어주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버는 돈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현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치며 장애인들이 행진했던 이유입니다.
국내 한 운동기구 업체가 실내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쉽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고 또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엔세가 다기능 운동기구 홈피트니스의 제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구는 실내에서도 전신 근육 단련과 스트레칭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치안 부재 또 날로 심각해지는 그 환경 오염 등등으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바깥 나들이를 마음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서 좀 편하게 또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 끝에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구를 활용한 운동법에 대해 설명하며 참가자들이 기구를 직접 사용해보는 시연회도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대청댐에서 제4회 실버시 낭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노인들이 대청댐 효나눔 복지센터 2층 문화교실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22일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4회 실버 신앙송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올해로 벌써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매년 개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어른분들이 신앙송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노년을 더 아름답게 보내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거 상당히 보람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회는 매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의 소중함과 치매 예방 및 노인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 열렸습니다. 또한 대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다각상을 준비해 화기애애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노인복지대학 신앙송대회 참가자들. 그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네, 경상남도가 100세 시대를 맞아 내년까지 이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손길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아동 돌봄 도우미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현재 4개소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가 신규로 설치돼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고 곽정수 의원의 일주기 추모 문화제, 여전히 꿈꾸는 강이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곽정숙 기념사업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추모 문화제에서는 고 곽정숙 의원의 추모 영상과 추모사 등과 함께 유고집 소개가 있었습니다. 유고집 이제 더 큰 사랑으로에는 병상일기와 의원직 활동글 등 곽 전 의원의 글과 사진, 시와 그림을 담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72회 식목일을 앞두고 식목일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나무와 숲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홍해읍 곡강 생태공원에서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선포식에 참석한 포항시민 약 3천여 명은 곡강천 약 4km 구간에 무궁화 1,600본을 심었습니다. 또한 안동에서는 도산서원 길목에 경북도민 약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팝나무 등 약 2천여 본의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나무 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시군과 함께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15회 서울장애인 인권영화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서울시청 바스라콜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영화제 기간 상영하는 모든 영화와 개폐막식 행사, 관객과의 대화 등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각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막, 문자, 통역 등이 제공됩니다. 제25회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5km 경쟁 부문에 참가할 선수를 접수합니다. 대회는 4월 29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되며 대상은 지체, 뇌변변 장애인입니다.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인천시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천장애인 인권센터를 개관합니다. 인천시는 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 위탁기관을 공모 중이며 센터는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 보호, 피해 장애인과 가족 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용인시청에서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내일 징검다리 채용 행사를 열었습니다. 채용 행사에서는 용인시 관내 기업들이 참여해 품질 관리, 사무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현장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복제TV 청주방송이 청주에 위치한 하나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충북과 청주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나병원은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급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군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용 TV는 전용 리모컨에 음성 안내와 자막의 크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185호에서는 경찰청이 연구 용역을 통해 지난달 완성한 정신질환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바라보고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의뢰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긴급 자담회를 연 가운데 개인 기본권 침해와 경찰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참고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정신장애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체크리스트가 그대로 사용된다면 강제 인신구속과 신체 자유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국가배상 청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의 대차 또는 폐차 시 저상버스 우선 배정과 장거리 노선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명시했으며 전체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이행이 더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무가 담겼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 장애인 신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점검 인터뷰입니다. 그 두 번째 기사는 빈곤 분야를 살펴본 가운데 예산에 맞춰 제단된 복지 속에서 빈곤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맞춤연금의 문제점과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한 폐해 등의 분석이 담겼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케이씨와 줄리엣. 그러나 그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K씨는 줄리엣을 위해 120억이 걸린 위험한 거래에 뛰어들지만 또 라이벌 조직으로 가던 K씨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줄리엣까지 납치되고 마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위험한 거래에 뛰어든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물 아우토반. 서로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남녀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데요. 배우들이 끊임없이 펼치는 화려한 자동차 추격 장면이 관전 포인트인 영화 아우토반이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시대를 앞선 천재 시인 이상희 시, 오감도 제15호를 모티브로 제작된 뮤지컬 스모크. 오는 5월 28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찾아온 따뜻한 봄. 가수 박정현이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공연되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를 가리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장에게는 오랜 시간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대해 투쟁을 해왔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을 반드시 유권자들에게 내놔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